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학원에서 쭉 해왔는데 약간 나태해지고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 소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란 게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강의가 좀 필요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 그 선생님들의 영어 강의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말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허접한 강의들이 많고, 또 그리고 강의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공부하는 방식이랄지 뭐 문제 푸는 요령, 요령이라보다는 그 약간 편법이죠. 5등급인데 이렇게 하면 1등급 된다. 몇 시간 만에 뭐 끝낼 수 있다. 뭐 5분 컷.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예전에 그 야매로 약장수, 노인들 상대로 약 파는 사람들처럼, 그 이제 약장수라고 그러죠. 선생님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은 참 그게 너무 황당했고, 이 유튜브라는 게 수익화가 이제 뭐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면서 뭐 수익화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쭉 문법, 독해, 그리고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물론 이제 공문도 있고 토익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필요한 것은 개인들이 지사 선택해서 들으면 되니까 뭐 내용이야 대동소이하죠. 문법, 영어 문법이 뭐 수능 문법 다르고 공무원 문법 다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강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약간 이제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휘 같은 것도 추가해서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로는 문법 강의하고 독해 강의,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내신 대비 같은 것도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선생님이 강의를 뭐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 뭐 대치동이랄지 노량진에서도 강의를 했고, 뭐 대치동 말할 것 없고 송파, 안동 뭐 이런 몇 군데에서 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단과 학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 실은 몇백만 쳐놓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제 시골에 와 있는데,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조용히 그냥 소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성적 향상이라기보다는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실력이 향상되면 성적은 잘 나올 테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유튜브 이름이, 이게 채널 이름이죠. 그 서울대 용쌤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왔고, 용자는 저 이름에 용자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용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이 학벌을 내세운 건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이 어떤 강사의 신뢰감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채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해 없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너무 편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하세요. 그 베이스가 약하면은 쉽게 말하면 뭐 노베이스라고 그러는데, 노베이스를 만에 1등급 만든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은데 단기간에 잘 안 됩니다. 그런 건 사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못마땅한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 영어가 어려워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종교랄지 철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도 많이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근대 철학, 뭐 현대 철학에 독일 철학자들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칸트랄지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니까 독일어로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독일어로 이렇게 원서를 강독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어가 그게 강독이 안 될 정도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일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그런 것도 강독을 했고, 뭐 하이데거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상학인가요?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독일어로 이게 공부를 하려면은 그 상당한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도 해봤고, 선생님이 독일어도 해봤기 때문에 외국어를, 이제 둘 다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는 어렵습니다. 뭐 독일어든 영어든 어렵습니다. 외국어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걸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수험생들이니까 수능이랄지 공무원 시험이랄지 또 토익 점수 이런 게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면은 목표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은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은 선생님도 이제 힘을 내서 더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문법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문장의 이제 구성 요소란 그 제일 기본적인 거죠.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시간이니까 뭐 용어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면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이 베이직 포인트에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주제부와 서술부로 구성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어는 주제부의 중심이 되는 단어다. 이거 위안돼. 그다음에 수로동사가 있습니다. 수로동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동사라 그랬죠. 그 주어를 설명한 동사를 수로동사라고 원래 얘기하는데 서술부의 중심이 되는 단어다. 그리고 문장의 주 요소, 주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품사. 발품사는 여러분 아는 여러 가지가 있고 8개가 있죠. 다음 구화절의 종류 3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뒤에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이란 건 뭐냐?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놨어요. 이게 원래 이게 선생님이 학원생 강의 교재인데 그래서 빈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상 미리 적어놨습니다. 편의상 2번을 먼저 보겠어요. 문장의 성립 조건. 그래서 painted father picture this my father painted this picture 이렇게 있잖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A는 문장이 안 되죠. B가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성립되려면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돼야 된다.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약속한 규칙을 따라서 써야 되겠죠. 이게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상 무엇을 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완전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형식상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장을 끝낼 때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 셋 중에 하나로 끝내야 된다. 여기서 컴마랄지 뭐 콜론, 세미콜론 이런 거 있잖아요. 대시. 이런 것들은 문장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구두점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문장이 끝나려면은 이 셋 중에 하나로 끝나야 된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번 볼까요? 문장이란 건 뭐냐? 문장의 그 정의가 되겠죠. 문장의 정의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독립적이고 완결된 의미를 갖는 의사 전달의 최소다입니다. 독립적은 형식적인 거죠. 형태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건 내용상이죠. 내용으로는 완결된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의사 전달의 최소다니까 글이든 말이든 의사소통은 뭐예요?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이런 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걸 볼까요? She's kind와 I know that she's kind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she's kind지만은 얘는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얘만 따로 쓰였죠. 그러나 B에서는 보면은 she's kind가 이 I know의 목적으로 쓰였죠. 문장의 목적, 일부 이런 걸 성분이라고 그러죠. 문장을 구성하다 이 말이고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장의 이 주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걸 성분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성분을 쓸 때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쓴 거고 이건 독립적으로 즉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문장 이 전체 문장 여기에 전체 문장 I부터 이거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절이라 그러죠. 얘는 문장이 아니라 이 this is kind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중요한데, 원래 독립된 문장이었죠. 근데 독립적이지 않고 이제 독립된 문장이 하나의 다른 문장에서 성분으로 쓰일 때 이걸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절이었던 것이 독립적으로 쓰이면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상호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절이란 표시는 뭐예요? 원래 조동사의 이런 문장이었던 것이 절로 쓰이면 접속사를 붙여주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성분, 즉 한 단어처럼 역할한 거죠. 한 단어는 아니지만은 즉 하나의 성분의 역할한 거죠. 성분의 역할한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절은 표시가 있죠. 접속사가 절을 표시해 줍니다. 물론 이제 댁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성분을 쓸 때 절이고 절은 접속사로 표시를 한다. 절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문장의 주 요소를 살펴보면 문장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주제부와 서술부는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주제부는 문장의 주제가 되는 부분, 서술부는 이 주제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주제가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있는 부분을 주어만 있지 않고 주어를 수식한 말도 올 수 있겠죠. 이걸 합해서 주제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서술부는 동사 이하죠. 이하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동사 이하를 우리는 서술부라고 해야 한다. 서술이 설명 이런 뜻이죠.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은 주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자, 다음 그럼 예문을 볼까요? 예문을 보면은 지구가 돕니다. 태양 주위를 이 말이죠. go round가 돌다 이런 뜻이죠. 태양이 있으면은 가는데 돌아간다 이런 뜻이니까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뜻. 그래서 지구가 주제부가 되고 동사 이하가 서술부가 됩니다. 다음에 the girl in the picture is my friend.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나의 친구다 이 말이죠. 사진 속의 여자. 얘가 주어인데 정관명사 항상 주어입니다. 그리고 군화절이 있을 때는 수식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게 비동사 이름을 알죠? 동사부터 서술부고 동사까지가 주제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 주어가 있는 부분이죠. 주어가 핵심이니까 문장의 핵심이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자,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주제부와 서술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주 요소. 이걸 아까 선생님이 성분이라 그랬죠. 문장을 이루는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됩니다. 주동사, 목적어, 보호는 동사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나 보호가 올 수 있죠. 이게 이제 주성분이고 수식어 없는 문장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문장의 성분이 돼야 되겠죠. 주성분 그러면 이제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어와 동사부 구분. 주어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제부의 중심이 되는 단어다 이 말이죠. 동사는 주어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서술부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제부의 핵심이 주어고 서술부의 핵심이 동사란 얘기죠. 자, 예문을 볼까요? 대부분 꽃은 사라집니다. 겨울 동안에 이 말이죠. 그래서 꽃이 주어고 사라지다가 동사죠. 다음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너를 더 기분 좋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명사는 아니지만은 이거 동명사라 그랬죠. 여러분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 동사였던 것이 ing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명사 역할로 썼다는 표시예요. ing는. 그래서 얘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라 그러죠. 구가 주가 될 수 있고 절이 또 이게 절입니다. 너가 말한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걸 절이라 그러죠. 이 절이 또 주어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은 한 단어처럼 하나의 성분의 역할을 할 때 구 아니면 절인데 주어 동사가 여기는 있죠. 이걸 절. 여기는 얘는 동사는 아니니까 동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구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여러 개지만은 이걸 한 덩어리로 하나의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다루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이제 목적어와 보호 구별입니다. 목적어는 오브젝트 O로 표현하고 동작의 대상이 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로 하고 우리말에서는 지금 이게 다 번역이잖아요. 오브젝트란 말을 우리말로 대상 해도 되는데 대상은 아까 말하고자 하는 대상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번역할 때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동작이 대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품사로 따지면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주어처럼 군화절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보는 컴플리멘트로서 시로 표현합니다. 보는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럼 뭘 보충 설명해 주느냐? 설명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면은 주격보라 그러고, 주어를 설명할 동사도 있잖아요. 동사가 제일 기본이니까. 동사부터 주어를 설명한 말인데, 그래서 동사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서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술이는 다른 말로 뭐야? 구체적인 설명 또는 내용, 주어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만은 다 충분히 이 주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이는 became 되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이 뒷부분이 없다고 보면은 그 아이가 되었다 그러면은 문장이 무슨 말인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사만 가지고는 주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사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보충 설명한 것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그래서 보충 설명해 주면 하는데 이거 길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고 말을 한자로 어라 그러잖아요. 말어자. 언어할 때 어자죠. 그래서 이걸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 말이죠. 근데 훌륭한 과학자는 누가 훌륭한 과학자예요? 그 아이가 훌륭한 과학자죠. 그래서 이 주어를 설명한다 해서 이걸 아까 보호를 시로 표현하는데 주격 보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또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I found a book easy 그러면은 나는 알았다 또는 이때는 발견하다면 안 되고 알았다 또는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쉬운 것은 그 책이 쉽죠.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이런 걸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보면 어찌됐든 주격 보호든 목적격은 보호는 앞에 거를 주어든 목적어든 앞에 걸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놓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끝부분에 놓입니다. 뒷부분에. 물론 뒤에 또 수식어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호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뒤쪽에 놓인다. 그리고 영어 문장은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봐두세요. 영어 문장은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뒤로 갈수록 앞의 내용보다는 구체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 뭐를? 그 책이 쉽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쉬운 것은 책이 쉽다. 그래서 이건 목적을 설명하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에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지. 수식어가 제일 간단합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명사 수식한 건 다 형용사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형용사는 명사다. 명사 수식이다.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와 관련됐습니다. 또는 이제 물론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설명한 것을 보호라 그랬잖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은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다. 아까 이지가 형용사잖아요. 그 책이 쉽다. 그 쉽다는 책을 설명해 주고 있죠. 수식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수식과 이 설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식과 설명이란 말을, 즉 서술이란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쌤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에서 너무 진도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앞쪽에서는 용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말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진도가 늦습니다. 뭐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기 바라고. 자, 그래서 형용사는 다시 얘기합니다면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애드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앞으로 쓰면 adjective를 A로 표현하고 adverb은 부사 AD로 그 이니셜로. 부사는 이제 명사가 아닌 것들, 명사가 아닌 것들은 다 수식한 말이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좀 다양하게 수식하죠. 명사가 아닌 것들을 수식할 때 얘는 뭘 수식하든 부사라고 얘기한다. 자, 예를 보겠어요.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studied very hard. 그 학생들은, 교실에 있는 그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이게 동사죠. 그 동사 앞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주어를 수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남명사 주어고, 주어 다음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전치사고로 하는데, 군화절이 나오면 수식입니다. 주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앞까지가 주제부라고 보면 됩니다. 동사 앞까지가 주제부다. 그래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열심히는 공부하다를 수식하니까 이게 동사니까 얘가 부사가 되겠죠. 아까 부사는 AD로 표현한다 그랬죠.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매우도 열심히를 수식한 말이죠.
베리는 하드가 부사니까 부사를 수식하니까 얘도 부사죠. 둘 다 부사입니다. 얘는 동사 수식하니까 부사고, 베리는 하드라는 부사를 수식하니까 얘도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어는 이 어순이 중요한데, 이게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죠. 어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말 어순하고 약간 우리말은 보통 동사로 끝내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는 않고 동사를 먼저 씁니다.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먼저 쓰고 다른 말을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목적어랄지 도어 또는 수식어 이런 거에 올 수 있겠죠. 동사가 앞에 온다. 주어 동사가 먼저 온다. 어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도 보면은 단어가 단어를 수식할 수 있어요. 단어가 단어를 수식할 때는 보통 수식하는 단어가 수식받는 단어 앞에서 수식합니다. 이걸 수식어라 그러죠. 이걸 수식받는다 그래서 피수식어라 그러죠. 피가 뭔가 받다. 우리가 수동태 할 때 그 피해자 그럼 뭐예요? 해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수식받는 단어. 수식하는 단어죠. 수식어가 수식받는 단어 앞에서 수식한다. 보통은. 그리고 단어를 구하절이 수식할 때 구하절이 수식하면 보통 뒤에서 수식합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진 않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사 수식하면 부사예요. 동사 수식하면 부사는 물론 어떤 부사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때 뭐를 수식할 때요? 동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목적어가 있든 없든 보어가 있든 없든 부사가 문장 뒤쪽에서 수식한다. 이게 단어지만 단어가 단어를 수식할 때 대부분은 수식한 말 앞에서 수식하지만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다른 말 말고 동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근데 이 경우는 베리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게 수식한 말이니까 앞에서 수식했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우지. 이게 보통 경우입니다. 수식한 말 앞에서 뒤 단어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원칙이잖아요. 뭐 이런 걸 일반적인 원칙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수월하죠. 예전 것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칙만 알아두고 제일 먼저는 그리고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기억해 두면 된다는 거죠. 예적인 것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가 많으면 그건 뭐 원칙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가 많지는 않으니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공부의 특성. 그래야 공부를 잘하지. 공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잘 알면은 거기 대처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에 뭐 어떤 뭔가 변화가 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공부도 그런 면에서는 또 같다고 봐야 됩니다. 하기 바랍니다. 막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알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래도 어렵다.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 왜냐면 뭐 공부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공부란 게 뭐 우리가 인생 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된다고 봐요. 뭐 선생님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선생님 뭐 특별히 머리를 좋아서 서울대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그 요령을 아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웬만한 데는 갑니다. 뭐 꼭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는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문법 해봐야 이거 여러분 맘먹고 하면은 이거 한 달 안에 끝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이게 18강으로 돼 있죠. 18강인데 하루에 한 강씩 하면은 물론 하루에 한 강씩 다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 길어야 한 달이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 각자 입장에 다르겠지만은 이거 한 달 투자해가지고 문법 정리한다. 그러면 할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법이 안 되면 다른 건 잘 안 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쌤 설명을 잘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면은 또 그 댓글에 달아주고, 쌤이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또 댓글에서 제가 답글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아니면은 또 강의를 한번 또 보충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넉넉히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만큼은. 할 때 제대로 이해해야지 복습도 의미가 있는 거죠. 모르는데 복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복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러려면 또 뭐가 새로운 노력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 바보 같은 공부잖아요. 방식이. 바보 같은 방식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바보란 말을 쓸 텐데 뭐 비하해서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순진하다. 순진무구한 그런 학생을 갖다가 바보라고 얘기하겠어요. 오해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또 볼까요? 지금 이제 형용사, 부사, 수식어 하고 있습니다. 딱 수식어는 두 가지. 뭐 간단하잖아요. 명사, 수식이면 형용사고 다른 것들은 다 부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어가 수식할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뭐예요? 아까 말한 뭐가 구와 절도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구와 절도 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자, 여기 볼까요? Many children are playing happily.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many하고 happy가 볼드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그래서 명사를 수시하고 있죠. 주어가 명사니까. 명사 수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겠고 품사가 즐겁게 놀다. 즐겁게는 놀다를 수시하고 있죠. 동사를 수시하니까 얘가 물론 이게 이것은 이때 나중에 ing 요거 이제 아까 우리가 동명사란 거 있었잖아요. 이건 형태는 같지만 이게 이제 분사라 그러는데 현재 분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준동사도 의미는 동사기 때문에 수식할 때는 동사와 똑같이 부사로 수식해야 됩니다. 즐겁게 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수니까 얘는 부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품사란 걸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품사는 parts of speech 어떤 말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말의 일부분 즉 어떤 역할이죠. 역할. 말의 어떤 성분, 일부분 아까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어가 이제 수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단어를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근데 분류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역할입니다. 문장 속에서 역할. 그리고 뭐 역할이 주로입니다만은 뭐 의미란 말도 보충할까요?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단어를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단어는 문장에서 쓰이잖아요.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거에 따라 분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8가지로 분리되더라. 그래서 명사와 자 그리고 제목만 봅시다. 대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더라. 여러분 대부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용어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품사하고 성분이란 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따라 분류한 거예요. 성분은 그러니까 품사도 일부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죠. 성분도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분이란 것은 아까 말한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이런 것을 성분이라 그러고 품자리에 이제 단어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걸 품사 그러니까 성분의 역할인가 역할과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역할과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품사라고 합니다. 이걸 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품사에는 8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8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거죠. 자, 그럼 명사를 볼까요? 명사는 아까 전에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명사는 일단 뭐다? 쉽게 말하면은 뭐다?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랬죠. 뭔가의 대상이 된다. 동작의 대상, 말하고 싶은 대상, 인식의 대상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은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문법책 보면은 뭐 사람, 사물, 이름 이렇게 명사를 정의하는 그 참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의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름이란 말은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잖아요. 뭐 홍길동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이름하고 어떤 명칭 비슷한데 그래서 그냥 사람 사물 이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일 쉬운 정의는 명사를 정의할 때는 뭐다? 뭔가의 어쨌든 대상이 되는 걸 명사라고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는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답을 할 때는 it is 뭐 A 이렇게 할 거냐. 아 그것은 A다. 이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다 명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한 게 편합니다. 사람 사물 이름 그러면은 나이브한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이브하단 말은 단순한 정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what is라고 물었을 때 답이 되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문장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 역할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동사가 하는 역할은 아까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주어라 그랬죠. 동작이 대상이 되는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장의 주 요소 동사 말고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말하는 대상 동작의 대상이니까 명사일 테고 보호는 뭐냐? 이 주어를 설명한 아까 주격 보호라 그랬죠. 목적을 설명한 목적격 보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는 보충 설명한 말인데 주어든 목적어든 명사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할 때는 다른 명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냐? 나한테 물으면 그는 나의 선생님이야. 대답할 수 있겠죠? 그는 나의 동생이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명사를 다른 명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랄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명사를 설명할 때는 그 명사가 아닌 다른 명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입장에 따라서는 학생한테 물으면 선생님이라 할 테고 그 형제한테 물을 때는 동생 또는 형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명사는 다른 명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가 명사를 설명한 말인데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처럼 장미는 아름답다 그러면 뭐야? 이 아름답다는 게 형용사입니다. 형용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세상의 어떤 생김새, 모양이랄지 형용은 한자로 그 모양을 얘기하지만은 영어에서는 어떤 성질, 이 명사가 가지는 성질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걸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분어로는 뭐예요? 형용사든 명사든 보호 역할, 보호라는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할은 같지요. 보호라는 역할은 같지만은 의미가 다르죠. 이 명사의 의미와 형용사 의미는 좀 다르죠. 그래서 명사는 대상이 되는 거고 형용사는 그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이제 보이겠지만 성질, 특성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죠. 그리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는 아름답다는 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 장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설명하나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명사하고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명사는 뭐다? 문장 속에서 역할은 주어와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the rose is beautiful. 장미는 아름답다. 장미가 주어로 쓰 있고 명사로 he's a teacher. 이게 명사지요. 그가 교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most children like cake. 대부분 아이들은 케이크를 좋아한다. 뭐뭐를 이게 목적이죠. 동작의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케이크이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요소 역할은. 다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이제 명사에 준하는 거니까 뭐 명사가 같다고 보면 되겠죠. 대자가 대신하다 이 말이죠.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또 쓰여요. 반복될 때. 그러니까 명사가 반복될 때 같은 말을 반복했으면은 뭐 영어든 우리말이든 문장이 단조롭고 좀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말을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신 쓰인다 그래서 대명사가 되겠죠. 명사의 반복을 피하게 한다. 대자가 들어간 건 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대동사 그럼 뭐야? 같은 동사가 반복되니까 그 동사를 피해서 다른 동사를 쓴다 이 말이죠. 의미는 같지요, 당연히. 이런 걸 대명사, 대동사. 또 나중에 부정사도 변명하면 대부정사도 있어요. 대부정사.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간 것은 다 대신하단 말인데 대신하단 말은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반복을 피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명사가 똑같습니다. 문장에서 역할은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 보유 역할을 하겠죠. I study English. I가 주어죠. 대명사이고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This book is mine.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걸 소유 대명사라고 그러죠. 소유 대명사는 my book인데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근데 이 명사 앞에 book이 있잖아요. 반복된 명사죠. 소유격과 반복된 명사를 피하기 위한 대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 대명사라고 한다. 소유격 뒤에 명사를 이렇게 반복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This book is my book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mine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바꿔 써야 됩니다. 일단 이건 알아주세요. 물론 명사가 뭐 반복돼도 쓸 수는 있죠. 그 명사를 어부겠다가 더부겠다 할 수 있지만 my book 이렇게 소유격 뒤에 반복된 명사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리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소유 대명사로 바꿔 써야 된다. 바라고 다음 동사는 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작 동사라 그러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상태 동사라 그럽니다. 자,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시제에서 좀 중요합니다. 동작 동사는 상태 동사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기준이 있겠죠. 동작의 중단과 계속이 반복 가능하면은 동작 동사입니다. 동작의 중단과 계속이 반복 가능하면은 동작 동사. 불가능하면 상태 동사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같은 것은 스터디 같은 것은 공부하다 중단할 수 있겠죠. 또 다시 할 수 있고 그래서 동작 동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다 뭐 이런 거 이건 동작이 뭐 임의대로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중단하면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동작을 중단과 계속이 반복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이건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일단 이 구별한 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시제에서 특히 진행 시제도 중요합니다.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동작 동사만 써야 되는데 상태 동사는 진행을 못 써요. 그래서 이 둘을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문장 속에서 역할은 이제 동사란 말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뭐 동사, 중동사, 조동사, 동사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장 속의 역할은 여기서 말하면 동사는 보통은 수로 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로 동사 역할하고 문장 속의 역할이니까 또는 뭐 이제 준동사도 동사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수로 동사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 준동사도 동사의 성질은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뭐를 설명한 이 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를 보면은 most birds fly 대부분의 새는 난다 이 말이죠. 물론 새가 대부분 날죠. 펭귄 같은 건 못 날지만은 그래서 대부분이란 말 썼어요. 전부는 아니고. What does this box contain? 이 박스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즉 이게 담다 이런 뜻인데 이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동작 동사죠. 얘는 상태 동사입니다. 그렇죠. 나는 것은 중단과 계속이 반복 가능하죠. 뭐 새들이 그러잖아요. 나무에 앉았다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박스는 물건이 박스 안에 물건이 놓이면 얘가 뭐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상태 동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형용사.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겠어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관사나 소유격도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나 더지요. 부정관사, 얘는 정관사라 그러죠. 아니, 모자입니다, 모자. 모자는 우리도 머리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사는 항상 명사에만 붙입니다. 앞에만 붙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종의, 어부, 그러면 한 권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이, 이게 하나의 의미니까,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것도 명사 수니까 형용사에 해당된다. 그 책 마찬가지입니다. 관사도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된다. 같이 알아두고. 소유격도 마찬가지죠. 소유격도 my book 이렇게 해야지. my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is is my 이렇게는 안 되죠. 나의 책이다 해야지. this is my 이렇게는 안 되죠. 불완전 문장. 즉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비문이라 그럽니다.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비문. 소유격 뒤는 반드시 수입받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격은 단독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참고하기 바라고. 자, 예문을 보면 I have an interesting book. 나는 재밌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재밌는이 형용사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사가 또 중요한데 이걸 관사를 했잖아요. 부정관사 어나 언. 관사는 이게 모자야 모자. 이게 머리고 항상 모자는 머리에다 쓰니까 명사 앞에만 붙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온 말들은 다 명사를 수식한 말로 보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interesting이 이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와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재밌는 책이다 이 말이죠.
책이 재밌다 이 말이죠. 그 말 되죠. 아까 얘를 주어로 보고 이걸 보어로 봐도 됩니다. 이런 관계. 형사는 명사를 어쨌든 수식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이건 보어죠. 이건 설명입니다. 이건 수식이고. 그러니까 수식과 이 설명은 즉 보어죠. 보어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수식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펜 그러면은 펜이 하나면 굳이 파란 펜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펜 달라 그러면 되는데 펜이 여러 개 있어요.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파란색을 갖고 싶으면은 뭐야? 파란 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은 일종의 구별이다. 다른 색깔의 펜과 구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수식은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에 가면은 명사를 뭐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이 있고 명사를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수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거고 얘는 이 명사를 다른 명사와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인 용법,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개념을 알면 선생님이 공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개념을 알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총 개념을 잘 아는 게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바보들은 아까 선생님이 바보라는 비하는 말이 아니라 순진무한 학생들은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이걸 모르는데. 공부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목차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목차 1장부터 쭉 1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들이 따로따로 토막토막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얘가 얘하고 연관돼 있고 얘가 얘하고 연관돼 있고 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 띄어져서 쓰인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장에서 이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얘 따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쉽게 말하면 통찰력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생겨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하면 효과적으로 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두루뭉실 그냥 대충 공부하면은 항상 대충 끝납니다. 대충으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앞에서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을 많이 해놨으니까 뒤에서는 빨리빨리 나갑니다.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약하면 기초란 건 영어에서 문법입니다. 무조건. 문법이 약하면 다른 거 다 안 돼요. 듣기, 쓰긴, 리딩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법을 잘해야 돼, 문법. 근데 이게 문법은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독해도 안 돼. 그 독해할 때는 여러분 이제 어차피 독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문법을 먼저 베이스로 하는 건데 독해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야기하자면 바보 같은 학생들은 문법 무시하고 독해하려고 해요. 그 독해 안 되지,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 원리적으로 안 돼 있는 건데, 그 어거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한 단어만 알아도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튜브를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거 있죠. 그냥 약장사 하면 여러분 약장사 잘 모르죠. 약사들 약장사 그런 거 아니라, 그 야매지, 약장사, 약장수라 그래요. 우리 그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 약장수들 와요. 그 노인네들 홀려서 약 팔려고 하는 약장수들이죠. 꼭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1시간이면 다 된다, 20분 컷, 10분 컷, 어딜 다, 여러분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가 우리가 몇 점 더 맞으려고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점수가 중요하죠, 입시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어가 필요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이 영어가 약하면은 여러분 전공 공부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겠지만은 어떤 학교는 원서도 잘 안 보는 학교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나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은 다 전공 공부할 때 원서로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영어나 독어 이런 걸로 해야 돼. 외국어로 봐요. 책이 외국어야. 이걸 원서라 그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독일어도 선생님이 왜 했느냐. 칸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칸트가 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칸트가 독일 사람이 독일어 다 써놨어요. 그것도 옛날 뭐 18세기 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독일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해요. 뭐 이과는 뭐 대충 해도 이과는 수학, 과학이 중요하긴 하겠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과든 이과든 다 영어로 원서로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논문 쓸 때 다 영어로 써야 돼요. 이제 졸업 때 학사 논문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석사, 박사 할 때는 다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누구 주변에 석사, 박사 그 형이나 뭐 누가 있다 그러면 누나나 논문 한번 봐보세요. 다 영어로 써야 돼요. 그리고 외국 논문을 다 읽어야 되고. 근데 그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 뭐 어쩔 때 우리말로 된 걸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는 대부분이 된 원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수능도 쉽게 맞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 막 임시 방편으로 대충 하다가 점수 대충 받고 대학 가보세요. 애로사항 많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쪼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보면은, 뭐, 선생님들, 쉽게 말하면 강사들 있죠. 사람들은 뭐, 어쨌든 가르친 사람을 강사라 선생님이라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아니, 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많은 사람. 물론, 유튜브란 특성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뭐, 약장수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내가 선생님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학생들 얼마나 오도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학생들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애들을 그렇게, 그렇게가 뭔 이익을 보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선생, 뭐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정주행해야 해요. 정주행. 그 옆길로 어떻게, 편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 그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이거 살아보니까 정석으로 살아야 돼, 정석. 이 꼼수로 편법으로 살려면은 항상 꼬여. 끝이 항상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건 공부잖아요. 이러면 이제 대학 가고 공부는 이제 학문이라고 해요. 학문을 하는데 이 꼼수로 해가지고 학문이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뭐 이러면 대학 졸업하면 끝이에요? 또 회사에 취직하고 뭐 나름대로 취업을 준비해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공부를 뭐 고시랄지 뭐 아무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뭔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고 뭐 취업을 하든 거기 가서 실력이 있어야지. 취업하면 뭐합니까?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로 하면 안 돼요. 정석으로 하세요. 정석. 자, 첫날부터 잔소리가 많은데 저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뭐 너무 속도 이런 거 신경 쓴 사람은 선생님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부터 속도가 좀 나가겠지만은 빠르게.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뒤에 가면은 앞에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면 공부 못 합니다. 정석대로 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부사인데, 부사는 아까 쉽죠. 부사는 명사 외의 것들을 수식하는 거죠. 아까 명사 수식한 것은 형용사니까, 명사 말고는 나머지 것들을 수식한 말을 다 통칭해서 그냥 부사로 합니다. 애드버브라고 그러고, 그래서 AD로 선생님 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성의 역할은 똑같아요. 명사 외의 것들 수식. 명사 외의 것들을 수식한다. 외랑 아니다. 명사 밖에. 명사가 아닌 것들. 그래서 A문을 보면은 she runs fast. 그는 빨리 달린다. 즉, 달리기가 빠르다. 이 말이죠. 빨리 달리다. 그래서 빨리는 달리다를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fast가 부사지만, 단어지만은 동사를 수식한 부사는 뒤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She's very beautiful.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구체적으로는 뭐냐? 수식한 말에 앞에 놓인다 그랬죠? 매우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형용사니까 이가 부사가 되겠죠? 그는 일합니다.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아까 이건 했죠? 매우 열심히. 열심히가 동사 수용 부사고, 얘는 부사를 수용하니까 베리도 부사가 되겠죠? 다음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독해할 때 중요해요. 독해할 때. 여기서는 이제 문법이니까 개념 설명만 좀 이해하면 되겠죠. preposition이라고 그러고, 포지션이라는 게 위치잖아요, 위치. 우리가 앞에 이런 뜻입니다. 뭐 before죠? 앞에 위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전자가 앞전자잖아요. 전치, 앞에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앞에, 어떤 말 앞에 놓인다 이 말이죠. 어떤 말 앞에 놓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전치사는 뒤에는 어떤 말이 온다는 거죠. 이게 명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 온다. 명사 앞에 놓인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반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얘는 일종의 접속사처럼 연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fore가 전치사도 되지만 오면 이게 뭐야? 명사가 오면은 전치사고 주동사가 오면은 뭐예요? 이게 접속사가 되죠. 아까 접속사 이야기했습니다. 절의 형태가 오면은 접속사고 명사만 오면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형태인데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앞에 어떤 말과 말을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것도 맞아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한 거고 앞에도 절이죠. 어쨌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도 있지만은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그와 함께 가다 할 때 go with hi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 뒤에 명사, 이게 대명사랑 명사가 같으니까 목적격을 써야 돼.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물론 여기도 구나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은 일반적으로 안 옵니다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기를 하고. 어쨌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전치사의 정의는 명사 앞에 놓인다. 거꾸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이 명사와 앞에 전치사 앞에 어떤 단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죠? 전치사 앞에는 한 단어와의 관계, 단어와의 한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전치사는 뒤에 여기는 명사로 결정되어 있죠. 앞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뭐 부사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게 올 수 있습니다. 동사도 올 수 있고 어쨌든 뒤에는 명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사와 명사의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속의 역할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앞에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결이 뭐냐? 결국은 전치사는 우리가 단독으로 못 써요.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 없이 쓸 수는 없어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뒤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뒤에 명사를 취해야 됩니다.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시할 수,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프라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영어에서는 이렇게 후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목적, 동사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은 그냥 오 위에 이렇게 후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은 얘는 결국 명사 연결한 것이 이 명사 앞에서 앞에 단어를 수식한 거예요. 뭐 동사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 수식할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치사구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서 구를 배우는데 전치사는 혼자는 못 쓰인다. 그래서 항상 묶여 다닙니다. 명사를 취해서. 그래서 두 단어지요. 두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죠. 성분으로서는 하나의 성분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이걸 전치사 구라고 그랬죠. 전치사는 단독으로 못 쓰기 때문에 구라 그러고 역할은 수식이다 보니까 물론 수식으로만 쓰인 건 아니지만은 주로 수식입니다. 아까 수식은 두 가지라 그랬죠.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고 명사가 아닌 것들 수식하면 부사라고 했으니까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역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문장 속의 역할은 그렇죠. 문장 속에 얘기하다시피 전치사 구를 만들어 즉 명사를 취해서 이 말이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주로 수식이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제 구에는 명사도 있습니다. 명사, 형사, 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수식이기 때문에 명사는 아니겠죠. 명사는 수식을 못하니까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flower by the pond. by the pond가 지금 뭐야? 이게 전치사구죠. by가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는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치사인지 어찌 모르면 안 돼요. 전치사는 일단 그 철자가 적죠. in 뭐 보통 이제 2개, 3개 이렇게 해서 on 뭐 at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길게 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철자가 2개, 뭐 3개, 뭐 from 이런 거 4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이게 독해할 때는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독해하면 알아. 일단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by the pond가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앞에서 하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꽃은 연못 옆에 있는 꽃, 이게 옆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못과 꽃과의 관계죠. 그 연못 옆에 있는 꽃은 아름답다 이 말이고, 그는 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왔다는 from이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를 취했죠. 합해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연못 옆에 있는 꽃, 연못 옆에 있는 꽃 그랬으니까 뭐야, 앞에 꽃을 수식하니까 얘는 명사수니까 형용사구고, 한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이건 동사수니까 얘는 뭐야, 부사 역할을 하겠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는 명사수니까 형용사고, 얘는 동사수니까 부사가 역할을 한다. from Korea가. 그래서 한국과 오다의 관계. 그러니까 한국이 온 from이니까 출발지가 된다는 거죠. to 그러면 뭐예요? 한국이 온 도착지가 되겠죠. came to Korea,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두 단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의미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기능, 즉 역할로는 이런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로 봐야 되겠죠. 다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쌤이 앞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제 아까 품사를 정의할 때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한 거라 했죠. 단어를. 그러니까 품사는 문장에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크 이렇게 한 단어만 가지고 이게 품사를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명사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동사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만 가지고는 품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역할에 따라 달라진 거죠. 역할에 따라 이 말이에요. 역할이 달라지면 품사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예문을 보겠어요. They work hard in the field every day. 그들은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이 말이죠. 일하다, 이건 동사로 쓰였죠. 뭐 매일 들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죠. 그 일을 하다, 목적, 명사로 쓰였죠. 나온, 이건 버브, 나오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품사로 n. 다음에 2번은 she put a new hat on the table. 그녀는 새 모자를 두었습니다. 어디 위에 이 말이죠.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이게 전치사죠. 테이블과 위에, 테이블 위에 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 수식하고 있죠. 이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테이블 위다 말, 밑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그러나 여기서는 he worked on,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 앞에 놓인 거니까. 거꾸로 하면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치사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얘는 부사입니다. 전치사 형태지만은 뒤에 명사가 없으면 부사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다 이 말이죠. 동사수식은 부사고. They are poor but proud. 그들은 가난하지만 당당하다 이 말이죠. 형용사 둘 다 보호죠. 가난하고 당당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대비적이니까 버스를 넣은 거죠. 둘 다 보호입니다. 등이 접속사.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역할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등이는. Life is but a dream. 인생은 이다. 그러나 꿈.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 때는 접속사지만 여기서는 얘기 없어도 됩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옴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다. 부사니까 수식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접속사 같으면은 얘가 같은 품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건 동사고 이건 명사가 오면은 안 되겠죠. 이게 등이 접속사라면은 구별할 수 있겠죠. All but him are present at the meeting. 이때 이 보시 쪽 모두 그러나 그럼 이상하지요. 아까 등이 접속사는 이게 주어죠. 이 대명사인데 처음 난 명사가 주어입니다. 대명사도 명사가 같으니까 얘도 그럼 주격으로 와야지. 근데 목적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입니다. 벗이 전치사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알아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할 때는 뭐를 제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are present 참석해. 다음 4번은 Where did you find that?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 샀니? 그것을 사다. 목적으로 쓰였죠. 대명사로. 그것을 사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쓰였고. 다음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 샀니? 이 말이죠. I know that he has returned home. 나는 알고 있어.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말이죠. 이때는 절과 절을 연결한 아까 말한 접속사죠. 접속사로 쓰였고 I can't walk that fast. 나는 걸을 수가 없다. 빨리 걸을 수 없다인데 그렇게 빨리, 그 정도로 빨리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사인데 빨리 걷다. 동사 수식한 부사인데 그 정도로 빨리죠. 그렇게 빨리. 그래서 부사 수식하니까 얘도 부사죠. 그래서 똑같은 대시지만은 대명사, 접속사, 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다. 같은 단어더라도 모양은 역할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독해할 때는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해할 때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할 때 이런 걸 이제 배워두면은 어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독해할 때 이제 쉽게 이제, 물론 뭐 연습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문법할 때 연습을 충분히 하고, 독해하면은, 독해는 쉬워요. 단어만 잘 익히면 되는 거죠. 단어는, 여러분 또 단어에 대한 또 이야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단어는 문법할 때는 그냥 문법에 집중하세요. 독해할 때 단어를 같이 익히면 됩니다. 어차피 단어를 따로따로 암기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단어가 역할도 다르지만 의미도 달라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한 단어가 하나 의미를 갖는 1대1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의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는 그래서 문장에서 익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 단어는 어느 정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할 때 단어 공부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단어 익히세요. 기본적인 단어만 익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 공부를 선생님 아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무작정 그 막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좀 선생님도 처음이라 서투르고 좀 힘듭니다. 익숙해지겠죠. 말도 많이 버벅대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려서는 안 되고 그래 봐야 한 달입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른다고 조급한 거죠.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급하면 안 된다. 이거 뭐 공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초인데, 기초가 부실하면 이게, 우리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기초가 또 넓어야 빌딩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기초가 좁으면은, 뭐 건물 높이 못 올리잖아요. 이거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넓게, 튼튼하게. 이게 문법이에요. 영어에서 기초는 문법이다. 이거 되면은 이제 여기에 뭐 건물 올린 건 일도 아니죠. 이런 거 뭐 골조 순식간에, 여러분 건물 생고 봤죠? 땅 파고 뭐 기초 공사할 때 좀 힘들지. 건물 올라갈 때는 뭐 골조 막 그 크레인 올리고 막 순식간에 막 건물 하나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요건 금방 합니다. 금방. 건물 자체 올리는 건 금방 올려요. 100층도 올립니다. 근데 이게 100층 올라갈 토대가 돼야지. 기초를 닦아놔야죠. 이게 기초 조금밖에 안 돼 100층 올리겠어요? 그냥 쓰러지지. 자, 공부의 원리를 알고 공부하기 바랍니다.